자, 그럼 이제 이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그 교육 관련된 그 교환들을 싹 다 한 번씩 훑어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원래 교재로 따지면 13주차까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좀 전에 1교시 때 거의 다 끝났고요. 자, 이제 2교시부터 남은 이제 14주차까지 이제 13, 14, 2주 정도 더 남았는데요. 그 14주차까지는 다시 한번 우리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본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 모델 작성법 요약입니다. 도대체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맞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쵸?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도출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뭐 해야 돼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의 목적이다, 사용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기입 내용은 뭐다? 기존과 내 아이디어와의 차이점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기존 사업과 내 아이디어 사업과의 차이점, 이걸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여기 뒤에다가 한 번 더 나타내주면, 뒤에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이제 14주차라고 할게요. 14주차.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법. 이렇게 해놓을게요. 작성법. 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고객 세분화를 적되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기존, 그리고 기존, 그 다음 아이디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고객 관계를 적고 아이디어를 적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이 주요 기입 내용은 각 항목별 9블록, 9가지 블록에 기존과 내 아이디어를 다른 점을 보여주는 것,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과 내 아이디어의 차이점이라든가 아니면 각 항목별 9블록의 다른 점을 기록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법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기말과제로 이걸 작성해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지금 이번 주 이제 2교시부터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버리거나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지 제대로 된 과제를 낼 수가 있고, 그래야지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잘 받으시죠. 근데 점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쵸? 여러분들께서 이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블럭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존 또 아이디어, 이거 왜 이렇게 크게 넣어? 다시 기존 아이디어 이것도 14 정도로 잡고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도 기존 또 아이디어,
이렇게 잡고요. 그죠? 핵심 영역도 마찬가지로 기존,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 그 다음 핵심 자원도 마찬가지로 기존 또 아이디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내게 아주 참신해야 되겠죠. 다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아이디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뭘까요? 비용 구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어떻게 갔는데 이번에 내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겠다. 이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익 모델도 기존은 어떻고 또 새로 나온 건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요걸 하나씩 한 줄 정도씩만 적어주면 아주 좋죠. 그럴 때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사업, 업종 아니면 아이디어를 여기다 기록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일. 자,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 절차. 이렇게 할게요. 작성 절차. 자, 다시 한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무슨 목적으로 쓴다? 맞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도출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내가 머릿속으로 무슨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 그럼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이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검증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 가장 중요한 건 바꿔라야. 아시겠죠? 기존의 사업이나 기존의 업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꿔봐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뭐다? 맞습니다. 기존 경쟁 사업을 먼저 제목에 명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명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명시를 하시라는 거야. 여기다가 예를 들면 나는 치킨 전문점을 한번 뒤바꿔 볼게. 이렇게 딱 적어 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적어 주거나 여기에는 경쟁 제품, 경쟁 사업 다 돼요. 그걸 적어 주신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의 순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일단 고객이 1번, 그 다음 아이디어를 기재하는 순서는 어떻게 된다? 고객 세분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가치 창출이 그 다음 일어나고 세 번째가 유통 채널, 네 번째 고객 관계, 그 다음 저쪽으로 넘어가서 핵심 자원, 핵심 역량, 핵심 파트너, 핵심 3요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비용, 구조, 마지막 수익 모델.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야 되고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기존 경쟁 사업을 제목에 명시했어요. 뭐라고 명시했나요? 치킨 전문점이라고 명시했어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것 고객 세분화겠네요. 그쵸? 고객 세분화. 자, 여기는 하나씩 그냥 적어 볼게요, 제가. 이건 뭐, 치킨 전문점. 이렇게 표시하라는 겁니다. 치킨 전문점. 자, 그 다음에 고객 세분화에 적어야 될 건 뭘까요? 기존 고객과 다른 새로운 고객을 어떻게 해요? 명시를 하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 예를 들면 지금 치킨 전문점의 치킨들은 누가 사 먹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야식 좋아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래요. 야식 좋아하고 솔직히 건강을 신봉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배만 나와도 계속 배는 계속 나오는데 나는 계속 저녁 되면 한 10시쯤 되면 예, 우리 아들 딸 깨워가지고 아니 아들 딸 꼬셔가지고 한마디로 엄마는 안 먹는다 그러니까 예, 우리 야 저기 치킨 시켜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고 밥에 뭘 시켜 먹냐고 이 화상아 막 그러죠. 여하튼 야식 좋아하고 그리고 건강을 신봉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주로 먹는 게 치킨이야. 프라이드 치킨 것도. 전 그렇게 봐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아들내미는 그 시키면은 그 뭐지? 그 지방 저기 살찐다고 껍데기 된다. 그 단백질 뻑뻑살만 먹더라고요. 난 좋아. 난 껍데기하고 나는 꼬리 그거만 먹으니까. 여하튼 예, 기름기 많은 거 아니면 껍질만 먹으니까 참 좋아요. 여하튼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고객 세분화예요. 어떻게? 기존의 목표 고객은 누구였냐? 기존의 목표 고객이 이런 사람 맞아요. 그죠? 야식 좋아하고 건강을 신봉하지 않거나 하거나가 아니지. 하지 않거나 또는 관심이 없는 사람.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 자, 근데 새로운 게 나와야 되고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꾼다면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치킨 전문점의 고객은 이런 사람인데 완전히 생뚱맞은 고객은 어떤 고객이 있을까? 이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누구를 택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 고객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줄 것인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일단은 고객 세분화는 저렇고요. 아이디어는 어떤 걸 집어넣을까? 예를 들면 그럼 거꾸로 헬창족이 뭔지 알죠? 헬창족 헬스를 사랑하고 미친 사람들 그죠? 이걸 헬창족이라고 그러던데 아닌가? 한번 볼까요? 내가 또 잘못 알고 있나? 워낙 요즘 신조어들이 많아서 헬창족 맞을 거야 아마. 헬스에 냄창을 조합하여 헬스에 미친 사람 맞네. 헬창족 그죠? 예. 자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헬창족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뭐예요?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객 세분화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들어가야지. 이쪽에. 자, 일단 기존의 치킨 전문점은 이런 야식 좋아하고 건강을 신봉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걸로 가치를 창출할까요? 그렇죠. 소스의 다변화. 별소스가 다 있지, 그래서 요즘에. 다변화. 그리고 뭐래요? 그 염장한 치킨에 또 조합을 하죠. 그죠? 뭐 보면은 뭐 여기 또 소스가 아니라 뭐 가루도 뿌리고, 그쵸? 또 예를 들면 소스의 다변화, 제품 구성의 다변화. 그래서 치킨이랑 피자랑 같이 팔고 세트 메뉴로 팔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선택의 다양성을 추구했어요. 그죠? 옛날에 프라이드 하나였는데 이제 양념통닭. 그 다음에는 뭐 요즘에 뭐 올리브유를 뭐 써 올리브 통닭, 뭐 탄두리 통닭, 별게 다 나오잖아요. 불닭, 뭐 좋아요. 이런 게 이제 선택의 다양성을 추구해서 좋았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건강을 생각해서 올리브유 치킨, 올리브에 튀겼습니다 라고 우겨대는 올리브유 치킨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헬창족을 약간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헬창족들은 올리브유도 기름이다 해서 안 먹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나온 게 뭐예요? 구이치킨이 나왔어. 예, 그죠? 느끼하다고 무슨 치킨이 나왔어요? 느끼하다고 해서 저 뭐냐 저 치킨 파닭도 나왔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가치니까 그냥 냅두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아이디어의 첫 번째는 이름 뭐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게 신규 아이디어에 대한 기존 제품에 대한 니즈가 나와줘야 돼요. 그 니즈는
기존의 목표 고객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헬창족, 그죠? 헬창족들의 니즈를 파악해 줘야 돼요. 어떤 불편, 니즈 또는 뭐 불편한 점을 파악해 줘야 돼요. 자, 헬창족이 치킨 전문점에서 치킨을 시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맞습니다. 예. 일단 단백질보다는 보다 뭐가 많아요? 예, 기름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상품이라.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가장 그럴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거. 단백질보다 지방이 많기 때문에 라고 적고요. 또, 뭐가 있을까? 헬창족들이 이 치킨을 먹지 않는 이유, 아니면 먹으면서 불편해하거나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 결국은 이거 하나인가요? 단백질은 엄청 먹잖아요. 이 헬창족들은. 근데 지방은 최대한 좀 줄이고 탄수화물도 조금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런 문제 때문에 치킨을 안 먹는다면 내가 헬창족한테 이 치킨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표현해낼 수 있을까? 어떤 가치를?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백질 위주의 치킨을 생산할 필요가 있죠.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죠? 예. 이걸 어떻게 만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게 제품 개발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은 그 치킨 중에서도 그 이런 치킨들 여기다 한번 검색만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 닭 가슴살 이렇게 쳐볼게요. 자, 닭가슴살 보니까 이런 것도 되게 많죠. 근데 이거는 치킨은 아니잖아요. 그죠? 치킨은 아니고 삶은 수비드, 제가 알기로는 닭가슴살들이에요. 수비드. 그래서 수비드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온 숙성을 시켜가지고 속에 살들은 제대로 익었는데 수분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런 그 탱글탱글한 뻑뻑함이 없는 수분을 아주 많이 머금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뻑뻑하지 않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그런 치킨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닭가슴살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좀 모티브를 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치킨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아예 그냥 그 통다리를 하는 게 아니라 뻑뻑살 부위만 어떻게 해서 뭐 순살 치킨이라고 할까요? 순살 치킨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런 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기다가 단백질 위주의 치킨 레시피를 활용한 뭐 예를 들면 닭 가슴살 치킨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가치를 창출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벌써 새로운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지금 제가 한 5분 내로 만들어낸 거니까 이렇게 허접한데 여러분들은 잘 만드셔야 된다고요. 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창업 아이디어 개발이고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 세분화는 다른 고객으로 명시를 하면 되고 두 번째 고객 세분화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다? 가치 창출을 해야 됩니다. 가치 창출은 뭐라 그랬어요? 기존 상품에서 뭐요? 기존 상품에서 목표 고객이 이 목표 고객은 지금 신규 목표 고객이에요. 신규 목표 고객이 불편해 하거나 니즈가 있는 부분을 먼저 기재를 하고 그죠?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기재를 하고, 두 번째로는 기재를 하고, 두 번째로는 뭐를 해요? 그 니즈와 아니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기재하는 게 바로 어디예요? 가치 창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가치 창출 부분. 가치 창출 부분은 이런 걸 적는 겁니다. 어떤 걸 적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 가치 창출까지 이제 끝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유통 채널이에요. 자, 기존 유통 채널은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기존 유통 채널은 프랜차이즈, 그죠? 치킨 전문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치킨 전문점 말고 로드샵, 그리고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아니 상품을 판매하고 있죠. 그쵸? 자, 그럼 이거를 나는 어떻게 바꿀까? 나는 이런 헬창족들을 위한 치킨을 만들어서 어떤 쪽으로 유통을 할까?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쪽으로 가도 되지만 저건 기본적인 거고, 나는 어디에 새로운 것들을 하나 더 뚫을까?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나 같으면 이거 편의점 같은 데를 한번 공략해 보겠다. 이것도 방법이에요. 편의점을 공략해 보겠다.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달 전문만 주문을 받겠다. 이것도 괜찮아요. 또는 온라인에서 뭐를 해요? 아, 이건 이 정도만 적고요. 요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통 채널은 말 그대로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뭐예요? 주요 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치킨점은 가맹점을 통한 프랜차이즈에서 고객들이 돈을 주고 사 먹거나 치킨을, 또는 로드샵, 브랜드 이름은 없지만 치킨집이라고 해서 치킨을 파는 그런 데도 많이 있죠. 이런 로드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나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유통을 하시는 분도 진짜 있을 거고요. 그냥 나는 배달 전문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만 물건,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해놓고 그쪽으로 유통을 하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기존이에요. 그럼 요번에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편의점, 편의점에서 치킨을 갖다 놓고 한번 팔아보겠다. 어우, 되게 나만 신선해? 예, 신선한데요? 편의점에서 제품을 팔아보겠다. 또는 이 온라인 쇼핑몰은 저 위에도 있네요. 배달의 민족일 거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 편의점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보겠다. 그 다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쇼핑몰 한마디로. 그래서 각 지역별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치킨이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D2C로 배송을 해보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바로 뭐다? 유통 채널이다. 그러니까 유통 채널은 뭘 하는 거예요? 유통 채널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선택 가능한 유통 채널 한번 쫙 읊어볼게요. 제가 선택 가능 유통 채널이 어떤 게 있는지. 자, 먼저 첫 번째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거랑 비슷한 거지만 다른 거 체인점. 체인점은 뭐가 다른 거죠? 내가 직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제품만 가져가는 게 체인점. 제품과 서비스를 한꺼번에 운영하는데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바로 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달라요. 체인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체인점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체인점 외에 도매상 관련 업종의 도매상을 통해서 유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편의점도 하나의 유통 채널이고요. 그리고 또 대형 할인 마트도 유통 채널이고요.
또 어떤 게 유통 채널일 수 있을까요? 편의점, 그렇지. 백화점도 유통 채널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로드샵을 계속, 프랜차이즈 체인점 다 했죠. 도매상, 편의점, 대형 할인마트, 또 뭐가 있을까? 도매상, 또 뭐가 있을까? 도매상도 있고, 편의점, 다 들어갔나요? 또 뭐 없을까? 좋아요, 이 정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또 있겠죠. 온라인은 먼저 대형 오픈 마켓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자사몰로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자사몰은 내 쇼핑몰이에요. 내 쇼핑몰. 다른 제품 없고 내 쇼핑몰이라서 내 것만 있고 주문 받을 수 있고 주문을 받으면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지금 유통 채널의 이 온라인 쇼핑몰이 되겠죠. 이거 자사몰이에요. 자사몰.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사몰 외에 자사몰. 그 다음 자사몰, 오픈마켓, 그 다음 도매마켓.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터넷 도매상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인터넷 마켓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출도 하나의 팔로 유통 채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를 유통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에는 뭘 했는데 이제는 뭐 위주로 한번 유통을 해보겠다.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요소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야 되는 게 이제 고객 관계입니다. 고객 관계. 자, 기존에는 보통 고객들한테 어떻게 관계를 했을까요? 맞아요. 그쵸? 먼저 전단지, 그쵸? 배달의 천국 같은 그 지역지, 또 어떤 쪽? 현수막, 또는 고객 관계가 또 뭐가 있을까? 맞아요.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제품이나 내 가게의 존재를 알렸죠. 그쵸? 자, 근데 이거 외에도 참신한 게 뭐가 있을까요? 참신한 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런 것들을 온라인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 이런 것들이 고객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유입을 시키기 위한 이벤트. 어떤 이벤트인지는 본인들이 정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관계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목표 고객에게 알릴 수 있는 뭐예요? 매체를 뭐라 그래? 고객 관계라 그래요. 아, 맞다. 유통 채널에 그것도 넣으면 되겠네. 이것만 있을 게 아니죠. 헬스클럽 가장 중요하죠. 그죠? 헬스클럽, 이거를 유통 채널에 넣는 게 맞을까요? 고객 관계에다 넣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유통 채널에 넣으려면 헬스클럽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제품이 들어가서 헬스클럽에서 내 걸 판매해 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죠? 헬스클럽. 근데 만약에 이건 그 위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특별하게 밑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고객 관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어떻게 적으면 돼요? 헬스클럽을 여기다 적으면 이건 뭐야? 이거는 전단 또는 포스터 부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 밑에 쪽에서 헬스클럽이라 그러면 이건 뭐 해야 돼요? 제품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뭐와 동시에? 뭐와 동시에? 맞습니다. 그 제품을 지금 헬스클럽은 뭐예요? 헬스 트레이닝을 하면서 돈을 받는데, 그 헬스장에서 이 제품도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이건 유통 채널로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특정한 유통 라인이 따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헬스클럽에서 팔면 가장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뭐라 그런다? 요거를 아이템 패키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이템 패키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고객 관계까지 일단 9블록 중에 네 가지에 대해서 뭘 써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하튼 요 네 가지라도 이제 이번 주부터 얼마 안 남았죠? 그 네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여기다 기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과제로 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